비가 막 그친 오후, 서울의 공기는 유리처럼 맑았다. 본사 건물의 유리문이 열리자 회의실 복도를 따라 낯선 발소리가 울렸다. 도쿄 본사에서 파견된 컨설턴트 사카이 히로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검은 구두는 빛을 반사했고 손목시계의 초침이 그의 정확한 리듬을 대신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낮게 속삭였다. 저 사람이 일본 본사에서 온 컨설턴트라에 이번 프로젝트 전체를 재평가하러 왔대. 그 소문이 퍼질수록 공기 속에는 미묘한 긴장이 번졌다.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있던 박도현은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늘 그렇듯 조용했다. 말보다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태도는 종종 오해를 샀다. 사람들은 그를 감정 없는 사람이라 불렀지만 그는 그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감정 대신 집중을 택했을 뿐이었다. 사카이는 회의실 중앙에 서서 인사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업무 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겁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냉담함이 있었다. 마치 이 회사의 방식은 이미 틀렸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듯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자 사카이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팀의 데이터 관리 구조를 분석했다. 그의 말에는 날이 서 있었고 눈빛은 늘 비교하고 있었다. 한국팀의 보고서에는 감정이 너무 많습니다. 데이터는 감정이 아니라 정확함으로 말해야 합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다. 정확함에도 온도가 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사카이는 회의실을 나서며 한마디 던졌다. 여러분의 방식이 흥미롭군요. 하지만 비효율적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다. 그날 오후 회사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사람들은 속으로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의 한가운데에서 박도현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했다. 싸우지 않고 증명할 것이다. 그가 모니터를 다시 켜자 화면 속 숫자들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손끝으로 엑셀 시트를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말로 이기지 않는다. 결과로 이긴다. 그때부터였다. 사카이의 차가운 시선과 도현의 조용한 분석이 보이지 않는 전선을 그었다. 며칠 뒤 사카이는 각 팀의 작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사무실을 돌았다.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누구의 눈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화면과 보고서만을 봤다. 이건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정리되어 있죠? 그가 한 팀원의 모니터를 가리켰다. 사람들은 긴장하며 대답을 망설였다. 그 순간 도현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데이터의 흐름을 현장 기준으로 배열했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요. 사카이는 눈썹을 찌푸렸다. 사용자 중심? 그건 감정적 접근이죠. 숫자는 감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감정을 배제한 숫자는 살아있지 않다. 오후 내내 사카이는 팀원들에게 세세한 수정 지시를 내렸다. 서류의 폰트, 표의 강역, 제목의 위치까지 하나하나 지적했다. 그는 효율을 말했지만 그 안에는 우월감이 숨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다. 사카이가 지나갈 때마다 모니터를 닫거나 숨죽였다. 그러나 도현만은 그대로 있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코드와 데이터를 정리했고 불필요한 변명은 하지 않았다. 퇴근 무렵 사카이가 그의 자리 앞에 섰다. 박 대리, 당신은 일본식 보고 구조에 익숙하지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본 본사의 기준에 맞춰 새로 배우시죠. 효율을 배우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배우겠습니다. 도현은 짧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모니터를 벗어나지 않았다. 사카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자신감은 좋지만 근거 없는 자부심은 위험합니다. 그가 떠나자 도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모니터 속 파일 이름 하나를 바꾸며 생각했다.
그의 기준으로는 틀린 게 맞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기준이 옳은 건 아니다. 창문 밖으로 어두운 하늘이 내려앉았다. 거리에 불빛이 반사되어 사무실을 비췄다. 그 빛 속에서 도현의 눈동자는 조용히 빛났다. 싸움은 시작된 지 오래였다. 다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었다.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운 월요일. 대회의실의 유리벽에는 이른 햇살이 부딪혀 번들거렸다. 팀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서 서류를 뒤적였다. 중앙 스크린에는 효율성 재평가 미팅이라는 문장이 떠 있었다. 사카이는 시간보다 5분 일찍 들어왔다. 그는 자리를 정돈하며 시계를 한 번 확인했다. 정확함은 예의입니다. 그 한마디로 회의실의 분위기가 굳었다. 프레젠테이션은 그가 주도했다. 말투는 정제되어 있었고 억양은 거의 기계 같았다. 슬라이드마다 도표가 빼곡했고 문장마다 기준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분석을 설명하며 한국 팀의 업무 흐름을 감정적이고 비체계적이라 표현했다. 누군가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실제 현장은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카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상대를 내려보는 것이었다. 현장은 감정의 변명으로 효율을 잃습니다. 기업은 감정이 아닌 질서로 움직이죠. 그 말에 웃음이 섞인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조용히 고개를 숙인 사람도 있었지만 도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발표 자료를 가만히 바라보며 사카이의 그래프 속 오류를 한눈에 포착했다. 자료의 세 번째 슬라이드. 일본 시장의 비교 수치가 2% 어긋나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날 무렵 사카이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 보고서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박 대리의 제안서는 감정적 판단이 많아요.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시선이 도현에게 향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정중히 말했다. 지적 감사합니다. 구조와 사람의 균형을 다시 맞춰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사카이는 잠시 시선을 멈추더니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엔 감정을 숫자로 표현할 방법부터 고민하시죠. 사람들은 웃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회의실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 회의가 끝나고 도현은 자리에 남았다. 책상 위의 서류를 천천히 정리하며 속삭였다. 감정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지만 숫자가 감정을 증명할 수는 있다. 그는 메모장 한 켠에 적었다. 논리로 비웃는 사람에게는 결과로 답한다. 그 순간부터 그의 싸움은 말이 아닌 증명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점심 무렵 사무실 식당은 조용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하듯 사카이의 테이블 근처를 비웠다. 혼자 식사를 하던 도현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사카이는 젓가락을 곧게 세워 국수를 집었다. 손목의 각도마저 일정했다. 그의 행동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은 불편했다. 주변의 공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완벽함이었다. 반면 도현의 식판에는 단출한 반찬 몇 가지와 미역국이 있었다. 그는 말없이 식사를 이어가며 머릿속으로 숫자를 정리했다. 일본식 효율의 계산법, 그리고 그 틈새에 존재하는 인간의 변수. 그날 오후 사카이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강요했다. 보고서 형식, 보고 시간, 회신 문장까지 모두 일본식으로 바꾸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 속에는 피로가 새우며 있었다. 이건 회사가 아니라 군대 같아요.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도현은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틀 안에서 무엇이 무너질지 지켜보기로 했다. 저녁 무렵 사카이는 도현의 자리 앞에 나타났다. 박 대리, 오늘 새 프로세스에 대한 피드백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효율성의 기준이 결과를 단축시킬 수는 있지만 창의성의 속도는 늦출 겁니다. 사카이는 눈썹을 찌푸렸다. 창의성은 감정의 영역입니다. 숫자가 감정을 이깁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럼 숫자가 틀리면 감정도 틀리게 되겠군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사카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가 떠나자 도현은 창밖을 보았다.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불빛이 켜지는 거리, 그리고 자신의 모니터에 반사된 얼굴. 그 얼굴은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고요한 확신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나를 평가하고 있지만 나는 그를 관찰하고 있다. 그 문장이 도현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그날 밤 그는 책상 위에 일본식 매뉴얼을 펼쳤다. 그리고 한 페이지씩 넘기며 말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이미 예측된 결과의 서막이 숨어 있었다. 수요일 아침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표가 떠 있었고 사람들은 자리마다 노트북을 켜고 눈치를 보고 있었다. 사카이는 중앙에 서 있었다. 긴 셔츠에 주름 하나 없이 완벽했고 목소리는 단단하게 울렸다. 지난주 제출된 제안서 중에서 박 대리의 문서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다. 도현은 의자에 곧게 앉아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은 평온했다. 스크린에 그의 보고서가 띄워졌다. 도표, 수치, 분석 구조. 사카이는 몇 페이지를 넘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용은 흥미롭습니다만 감정이 너무 많습니다. 데이터는 이야기의 장식이 아닙니다. 그 말은 칼날 같았다. 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가 낮게 숨을 들이켰다. 사카이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다. 여기 보세요. 시장 감도의 변화. 감도는 측정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학문이 아니라 시이시리처럼 들립니다. 조용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도현은 눈을 감았다 뜨며 차분히 말했다. 데이터는 온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온도가 사람의 선택을 움직입니다. 온도? 사카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과학이 아니라 감정이죠. 회의실은 침묵했다. 모두가 그들의 대화를 숨죽여 듣고 있었다. 사카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결론처럼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효율이 전부입니다. 불필요한 감정은 제거하십시오. 그게 제 기준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조용한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회의 후 사람들은 도현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누군가는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고 누군가는 피하듯 지나쳤다. 그는 문서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는 잠시 멈췄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이 흐릿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 사카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그 말은 도현의 마음속에 균열을 남겼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효율은 인간의 온도를 지우는 이름이다. 그날 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문서를 다시 열었다. 그리고 한 줄을 고쳐 썼다. 데이터는 차갑지만 그것을 읽는 사람은 따뜻하다. 그 문장은 그에게 다시 용기를 주었다. 비웃음보다 조용한 믿음이 더 강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사무실의 공기는 여전히 얼어 있었다. 사람들은 말없이 키보드를 두드렸고 커피 머신의 소리마저 낯설게 들렸다. 도현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천천히 모니터를 켰다. 화면 속 문서의 제목은 그대로였다. 시장 감도의 변화. 그는 그 단어를 지우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강조했다. 그때 슬며시 다가온 목소리가 있었다. 괜찮아요? 팀의 막내, 윤지였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컵을 내밀었다. 커피라도 고마워요. 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이 다 봤어요. 저 일본 사람 너무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보고 배울 게 많아요. 윤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배울 일인가요? 때로는 누가 틀렸는지를 배우는 것도 공부죠. 그 말에 윤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퇴근 후 도현은 사무실 옥상으로 올라갔다. 회색 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는 난간에 팔꿈치를 올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바람이 차가웠다. 그러나 마음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사카이의 말이 떠올랐다. 효율이 전부다.
그는 낮게 웃었다. 효율로만 세상을 설계하면 결국 인간은 빠져나가겠지. 전화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떴다. 일은 잘 돼? 응, 잘 돼가요. 목소리가 피곤하네.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그냥 배우는 중이에요. 전화를 끊고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우며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언젠가 그도 배울 거야.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걸. 그날 밤 도현은 사무실로 돌아가 문서를 다시 열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의 출처를 하나씩 확인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었다. 그의 무기는 분노가 아니라 정확함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회사 안의 공기는 조심스러운 균형 위에 놓였다. 사카이는 여전히 모든 회의에서 중심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표정을 살피며 움직였다. 그는 칭찬을 거의 하지 않았다. 대신 짧은 지적과 수정을 남겼다. 이 숫자는 불필요합니다. 표의 간격이 어지럽네요. 그의 말투는 늘 단정했지만 그 단정함이 칼날처럼 느껴졌다. 도현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눈을 내리깔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작동하고 있었다. 사카이가 고친 문서 중 일부 수치가 미묘하게 틀렸다는 걸 그는 이미 발견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같은 패턴이 반복되자 의심이 생겼다. 일본 본사 측 자료가 과장되어 있었고 한국 팀의 데이터는 축소되어 있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증거를 모았다. 야근 중 사무실에 남은 건 그뿐이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냉장고에 작은 소음만이 들렸다. 그는 서버에 접속해 로그를 확인했다. 변경 이력에는 사카이 WH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남아 있었다. 커서가 멈춘 자리에서 그는 오래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의도다. 창문 밖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 소리가 그의 머릿속 계산과 섞였다. 파일을 정리하던 손끝이 잠시 멈췄다. 그는 데이터를 새 파일로 옮기고 조용히 이름을 붙였다. Truth Backup. 그 이름은 마치 비밀스러운 약속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사카이는 모든 팀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본사에서 이 수치를 검토했습니다. 일본 시장은 상승세, 한국은 정체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한숨을 삼켰다. 도현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봤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상승세가 조작된 그래프 위에서 만들어진 허상이라는 걸. 그러나 그는 웃었다. 그 미소는 냉소가 아니라 준비된 확신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윤지가 다가왔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요? 그는 조용히 답했다. 모두가 보게 될 때.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무게가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문서 하나를 인쇄해 봉투에 넣었다. 봉투 위에는 아무 이름도 쓰지 않았다. 책상 서랍을 닫으며 그는 속삭였다. 진실은 조용히 자란다. 그날 이후 도연은 사카이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관찰했다. 그의 걸음, 손의 각도, 회의 중의 눈빛, 모든 게 계산된 듯 했지만 그 안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 그도 인간이군. 도현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오후 회의에서 사카이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사와의 연계 구조는 이제 완벽합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말을 이어갔지만 슬라이드에는 이전과 똑같은 오류가 숨어 있었다. 단 0.5%의 오차. 그러나 그것이 전체 결론을 뒤흔들 수 있었다. 도현은 그 오류를 그대로 두었다. 그는 이제 증명보다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구석에서 그와 사카이의 시선이 스쳤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사카이가 말을 건넸다. 한국 사람들은 조용하네요. 조용히 보는 걸 좋아합니다. 보는 게 행동을 대신하나요? 때로는 그렇죠. 행동보다 오래 남으니까요. 사카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묘하게 웃었다. 그 말 기억하겠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스쳐갔다. 그날 저녁 도현은 퇴근 후 근처 카페에 들렀다. 창가 자리에서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다. 파일 속 수치들은 정확했지만 사카이의 수정 본에는 틈이 있었다. 그는 그 틈을 따라가며 생각했다. 사람은 완벽을 흉내내지만 진실은 흉내낼 수 없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차분했다. 커피잔의 김이 사라질 즈음 그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다. 제목은 Parallel Analysis. 그 속에는 사카이의 자료와 자신의 분석이 나란히 놓였다. 두 개의 선이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결국 교차점은 드러난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우산을 펴고 달렸지만 그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창밖의 빗소리와 노트북의 타자음이 섞여 리듬을 만들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리듬이 곧 변화의 전조라는 것을. 목요일 오후 회의실이 아닌 작은 탕비실에서 도현은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스팀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잔 속에 액체가 고요하게 흔들렸다. 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박 대리, 요즘 많이 조용하네요. 그는 뒤돌아보았다. 팀의 부장 최강석이었다. 본사에서 오래 근무하다 돌아온 베테랑으로 사람들은 그를 회사 안의 그림자라 불렀다. 말보다 눈으로 모든 걸 읽는 사람이었다. 관찰 중입니다. 무엇을? 사람이요? 최 부장은 웃음을 지었다. 사람을 관찰하는 건 쉽지 않지. 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더. 그 말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다.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부장님은 일본식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다만 그들이 가끔 잊는 게 있어. 뭔가요? 존중. 그 한 단어가 공기 속에 남았다. 효율과 완벽함은 존중 위에 세워질 때 아름답지. 그렇지 않으면 폭력이 되거든. 도현은 그 말을 조용히 새겼다. 초의 부장은 이어 말했다. 박 대리, 조용한 사람은 무서워. 말 대신 증거를 남기니까. 증거라기보단 기록이죠. 그래, 기록이 쌓이면 결국 진실이 되지.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그 사람, 내 보고서 비웃었다지? 예, 그럼 웃게 내버려둬. 대신 내 데이터가 웃게 만들어. 그 말에 도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결국 시간의 문제네요. 시간이 아니라 인내의 문제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커피 향이 천천히 식어갔다. 최 부장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박 대리, 기억해. 말은 소리로 사라지지만 숫자는 침묵 속에서 남는다. 그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그 문장이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그날 밤 그는 사무실로 돌아가 보고서를 새로 정리했다. 숫자 하나하나를 다시 검토하며 오류를 수정하고 출처를 더했다. 모니터 화면 속 수치들이 완벽히 정렬되자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소리 대신 증거로 말하자. 그리고 그 문서를 version 2라는 이름으로 저장했다. 다음 주 월요일 사카이는 새로운 과제를 내렸다. 이번엔 각 팀에서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도록 하죠. 누가 가장 효율적인 사고를 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모두가 이미 그가 박 대리를 조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첫 번째는 박 대리팀. 모니터가 켜지고 화면에는 도현의 이름이 떴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내부 데이터의 흐름과 인간적 접근의 조화입니다. 사카이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인간적 접근이라 데이터가 효율을 지배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감각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차분히 슬라이드를 넘겼다. 수치와 그래프는 간결했고 문장 사이엔 숨이 있었다. 발표가 끝날 무렵 사카이는 의자를 뒤로 젖혔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감성적인 에세이에 가깝네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올렸다. 그렇다면 효율의 기준이
감정을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비즈니스는 감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짧은 정적. 사카이는 웃었다. 그래서 당신들의 보고서가 늘 비논리적이죠. 그때였다. 초의 부장이 조용히 말했다. 논리는 숫자에서 나오지만 방향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렸다. 사카이는 순간 말을 잃었다. 도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장을 띄웠다. 결과 예측, 본사 모델 적용 시 4% 하락, 현지 데이터 반영 시 6% 상승. 사카이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실험이 아닙니다. 실제 결과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효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지우는 효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단단한 확신이 있었다. 사카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그날 박도현의 이름이 회의록 상단에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밤 10시가 넘은 사무실은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빗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떨어지고 형광등의 잔빛이 도현의 책상 위를 희미하게 비췄다. 사람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그의 손끝은 여전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엑셀 파일이 겹쳐 있었다. 일본 본사의 수치와 한국 지사의 내부 보고서, 그리고 그 사이의 미세한 차이들. 그는 눈을 좁히며 각각의 표를 맞춰봤다. 오차는 미묘했지만 반복적이었다. 매출 성장률 0.7%, 인건비 절감률 1.2%, 그리고 효율성 지표 3%. 그 차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는 펜을 들어 노트에 숫자를 적었다. 송을 씨는 일정했고 그 밑에는 작은 메모가 붙었다. 의도된 효율. 이 문장을 쓰고 나서 그는 잠시 멈췄다. 의자에 기대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에서는 사카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낮게 웃었다. 그렇지만 사람은 데이터를 거짓말하게 만들 수 있죠. 책상 위에 놓인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그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다. 그래프가 완성되자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 안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조용한 확신이 있었다. 그는 백업 파일을 새로 만들었다. 이름은 Project Real Flow. 그 안에는 모든 로그, 수정 이력, 그리고 실제 수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파일을 외장 하드에 옮기며 혼잣말했다. 숫자는 감정을 숨기지만 진실을 완전히 지우진 못해. 손가락이 멈추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 하나가 떴다. 최 부장, 내일 본사 보고서 미리 봤나? 도현, 예, 확인했습니다. 최 부장, 이상한 점 있지? 도현, 네, 준비 중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화면을 다시 바라봤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희미했다. 조용한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그날 밤 그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을 나섰다. 빗줄기는 약해졌고 거리의 불빛은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번졌다. 도현은 한 손에 하드를 쥐고 천천히 걸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그 피곤 속에는 이상한 평온이 있었다. 진실을 준비하는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대신 기다린다. 다음 날 점심, 본사와의 회의가 열렸다. 대형 스크린에는 사카이의 새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다. 이번 결과를 보면 일본식 프로세스가 확실히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차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도현의 눈에는 한 문장이 걸렸다. 한국 팀의 기존 모델, 감정적 요소로 인한 비효율성. 그 문장은 의도적으로 쓰인 단어였다. 감정적 요소.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질문했다. 이 항목의 근거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카이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본사 분석 결과입니다. 내부 데이터에 비해 정확도가 높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카이는 미묘하게 웃었다. 박 대리, 당신은 아직 효율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네요.
그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살짝 흔들렸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효율의 기준은 설득이 아니라 투명함이어야 합니다. 사카이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감정적인 반응은 불필요합니다. 그럼 논리로 말하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본사 서버의 백업 데이터를 열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다. 이 표는 본사 자료와 다른데요. 여기 오차가 있습니다. 사카이는 차분히 말했다. 본사 데이터는 최신입니다. 그렇다면 로그를 보여주십시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최 부장이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묵직한 신뢰가 있었다. 박 대리, 가능하겠나? 가능합니다. 그는 외장 하드를 연결했다. 이건 자동 백업된 로그입니다. 수정된 시간과 사용자 아이디가 남아 있습니다. 화면에 사카이 H가 여러 줄 떠올랐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사카이의 손끝이 떨렸다. 그건 내부 테스트용이었어요. 테스트는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누군가의 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사카이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박 대리, 당신은 여전히 감정적이군요.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이 회사를 지킬 겁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사카이에게 향했고 그의 미소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실은 말이 아니라 증거로 설득된다. 사카이와 도현 사이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같은 회의실 안에서 서로를 향한 말은 없었지만 침묵 속에는 수많은 계산이 오갔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조금씩 도현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고 대신 늘 정확했다. 그가 정리한 문서에는 실수가 없었다. 그래프는 단순했지만 설득력이 있었다. 누구도 그를 칭찬하지 않았지만 모두 그를 의식했다. 점심시간 윤지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선배, 그 일본 사람 요즘은 왜 이렇게 예민한 걸까요? 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압박을 느끼고 있겠죠. 완벽한 사람은 흔들릴 때 더 불안합니다. 그럼 지금이 기회인가요? 그는 조용히 웃었다. 기회는 계산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우리를 불러야 하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준비가 깔려 있었다. 며칠 후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사카이가 보낸 내부 공문에서 단어 하나가 잘못 번역되어 있었다. 결제 완료가 결제 대기로 잘못 표기된 것이다. 덕분에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었고 일본 본사에서 항의 메일이 왔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았다. 대신 복도에서는 낮은 속삭임이 돌았다. 이번엔 사카이 씨 실수래.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의 시간. 사카이는 짧게 말했다. 내 실수입니다. 수정하죠.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최 부장이 조용히 물었다. 박 대리, 이번 일정 재정리는 가능하겠나? 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회의실의 분위기를 바꿨다. 사람들의 시선이 도연에게 향했다. 그는 평소처럼 컴퓨터를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사카이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윤지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은 속이 좀 시원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누가 틀렸든 결국 결과가 말할 겁니다. 도현은 그렇게 답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손끝의 움직임은 결심에 가까웠다. 그는 메모장에 한 문장을 적었다. 조용한 사람에게서 충성은 시작된다. 그 문장이 그의 새로운 무기였다. 며칠 후 사카이는 팀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차가웠고 말투에는 억눌린 긴장이 묻어 있었다. 이번 분기 보고서는 일본 본사에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이 도연에게 닿았다. 짧았지만 명확했다. 회의가 끝난 뒤 도현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윤지가 물었다. 그 사람
선배를 노골적으로 의식하네요. 그럴수록 더 조용해야 해요. 왜요? 조용한 사람은 두려움을 주거든요.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이제 곧 무너질 거예요. 완벽은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그의 말은 확신이 아니라 사실처럼 들렸다. 그날 오후 본사에서 보낸 피드백 메일이 도착했다. 일본팀 보고서 일부 수치, 불일치 발견, 확인 요청. 메일을 읽은 사카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급히 노트북을 열고 코드를 확인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도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잠시 후 사카이가 다가왔다. 박 대리, 혹시 우리 내부 데이터 백업본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는 외장 하드를 연결하고 파일을 열었다. 이건 지난주 버전입니다. 사카이는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하다가 멈췄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건 내가 수정한 버전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원본입니다. 짧은 침묵.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때 초의 부장이 들어왔다. 문제 해결됐습니까? 사카이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네, 작은 오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등에 맺힌 땀방울은 그 말이 거짓임을 증명했다. 회의실이 조용해진 뒤 도현은 컴퓨터를 닫으며 속삭였다. 진실은 언제나 숫자보다 오래 남는다. 그날 밤 그는 사무실 불을 끄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결심의 형태였다. 이제 사카이의 세계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투명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가득했다. 본사 임원들이 도쿄에서 도착했고 모두 정장을 곧게 매만진 차에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끝에는 사카이, 그리고 그 옆에 도현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종이 한 장의 거리보다 더 넓은 긴장이 있었다. 프로젝터 불빛이 켜지자 사카이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이번 보고서는 일본 본사의 기준에 따라 재정비된 효율 모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슬라이드가 바뀌며 수치들이 차례로 나열됐다. 매출, 비용, 생산성. 모든 그래프가 완벽하게 상승 곡선을 그렸다. 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이 수치의 근거는 본사 내부 데이터입니까? 예, 최신 버전입니다. 검증은 완료되었나요? 물론입니다. 그의 대답은 준비된 듯 했지만 눈빛에는 자신감 대신 초조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때 도현이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원들이 시선을 돌렸다. 이 모델의 기반 수치가 5월 버전이라면 최근 데이터와 차이가 있을 겁니다. 혹시 비교 검증이 이루어졌나요? 사카이는 미묘하게 웃었다. 박 대리, 그런 세부적인 건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의 신뢰성은 세부에서 결정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임원 중 한 명이 다시 물었다. 그럼 박 대리, 비교 자료가 있습니까? 그는 노트북을 켜고 백업 데이터를 띄웠다. 이건 지난주 현장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화면에 두 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떴다. 본사 자료는 완만한 상승, 현장 자료는 급격한 하락. 회의실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다. 사카이의 손이 멈췄다.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도현은 조용히 말했다. 데이터는 감정이 없지만 조작엔 의도가 있습니다. 그 말에 사카이의 얼굴이 굳었다. 그날 회의는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끝났다. 사람들은 회의실을 나섰고 남은 건 두 사람뿐이었다. 사카이는 말없이 서류를 들고 일어섰다. 박 대리, 당신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진실이 위험하다면 거짓은 평안해야겠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사카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회사의 공기는 달라졌다. 그날 밤 본사 서버에 이상이 생겼다. 보고서 데이터의 일부가 손상되었고 시스템이 잠시 멈췄다. 사람들은 긴급 복구를 시도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사카이는 새벽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다.
모니터 앞에서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의 눈에는 피로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반면 도현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시스템 로그를 열었다. 손상된 시점과 수정된 시간을 비교하자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사카이 H.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다. 다음 날 아침 복구 회의가 열렸다. 사카이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버 오류입니다. 기술팀에서 조속히 해결할 겁니다. 그러나 기술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오류라기보단 수동 편집 흔적이 있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사카이에게 향했다. 그는 태연한 척 웃었다. 본사 테스트 중 일부가 잘못 반영된 겁니다.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최 부장이 천천히 말했다. 테스트 파일이 실서버에 올라갔다면 관리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카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현은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데이터의 진실은 시간과 함께 드러납니다. 그 말에 사카이가 그를 바라봤다. 당신이 이긴 줄 아나? 이긴 게 아니라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 순간 사카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숨은 오래된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회의가 끝나고 그는 복도를 걸었다. 사람들은 눈을 피했고 몇몇은 그를 흘끗 바라봤다. 그의 완벽했던 걸음걸이는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반면 도현의 걸음은 일정했다. 조용했지만 확실했다. 그날 오후 일본 본사에서 긴급 메일이 도착했다. 데이터 검증 완료 후 보고서 재심사 요청. 모두가 숨을 죽였다. 도현은 창밖을 바라봤다. 흐린 하늘 아래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이제 진실이 방향을 잡는다. 본사에서 보낸 메일이 도착한 이후 사무실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사람들은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복도 끝에서도 키보드 소리만 들렸다. 사카이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손끝은 어딘가 불안했다. 그는 보고서를 다시 열고 수정 내역을 검토했다. 그러나 삭제된 기록은 복구되지 않았다. 잠시 후 최 부장이 들어왔다. 본사 검증 결과가 나왔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데이터 조작 흔적 확인. 일본 컨설턴트의 수동 편집으로 추정. 그 한 문장이 떨어지자 공기가 멈췄다. 사카이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얼굴엔 아무 감정도 없었다. 오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눈빛에는 균열이 있었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를 펼쳐 숫자를 하나씩 짚었다. 본사 수치와 현장 수치의 차이는 3.2%. 수정된 시간은 밤 11시 48분. 사용자 아이디는 동일합니다. 그의 손끝이 멈췄다. 그리고 이 로그는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사카이의 이름이 떠올랐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사카이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박 대리, 당신은 나를 함정에 빠뜨렸군요. 아니요, 스스로 걸어 들어오셨죠. 도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데이터는 사람의 거울입니다. 무엇을 감추려 하는지 그대로 드러나니까요. 그 말에 사카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임원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이 사안은 본사에서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그 순간 사카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회의가 끝난 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사람들은 복도로 나가면서도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끝인가? 도현은 남아서 화면을 껐다. 불이 꺼진 회의실 안에서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번졌다. 먼지 입자들이 떠다니며 빛에 닿았다. 그는 낮게 말했다. 끝이 아니라 진실의 시작이죠. 그날 오후 본사로부터 공식 통보가 내려왔다. 사카이 히로시 프로젝트 일시 배제. 사람들은 놀랐고 어떤 이들은 안도했다. 그러나 도현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는 단지 조용히 모니터를 다시 켰다. 일은 계속되어야 했다. 이틀 후 본사 임원들이 다시 회사를 방문했다. 회의실은
이전보다 더 무거웠다. 사람들의 시선은 서로를 피했고 공기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도현은 보고서를 준비하며 손끝을 고요히 움직였다. 사카이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프로젝터 불빛이 켜지자 회의가 시작됐다. 이번 보고는 현장 데이터 기반으로 다시 작성된 결과입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슬라이드에는 단순한 그래프와 명확한 문장만 있었다. 이 수치는 감정이 아닙니다. 단지 현장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말에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임원 한 명이 물었다. 이 결과가 일본 본사 모델보다 우수하다는 근거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정적에 잠겼다. 데이터의 목적은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는 천천히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영상에는 공장 현장의 인터뷰가 재생되었다. 이 시스템은 불편했어요. 숫자는 올랐지만 사람들은 지쳤죠. 목소리는 단순했지만 그 안엔 진실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최 부장이 천천히 말했다. 이게 우리가 잊고 있던 부분이네. 도현은 마지막 페이지를 띄웠다. 효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효율이 사람을 무너뜨린다면 결국 그 시스템은 실패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회의실 안에 긴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 박수를 쳤다. 그 소리는 조용했지만 점점 번져갔다.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사카이가 들어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 보고서 훌륭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진심이 섞여 있었다. 도현은 그를 바라봤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사카이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다. 그 뒷모습을 보며 도현은 느꼈다. 진정한 변화는 패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발표 당일 회사의 로비는 이례적으로 조용했다. 사람들은 속삭였고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마저 긴장으로 가득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본사 임원들과 각 팀장이 차례로 자리를 잡았다. 도현은 중앙의 스크린 앞에 섰다. 손에는 한 장의 USB만 들려 있었다. 오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짧았지만 모든 시선을 끌었다. 화면에 첫 장면이 떴다. 공장 직원들의 작업 영상, 고객 불만 데이터, 내부팀의 피드백. 그는 말했다. 효율은 상승했지만 만족도는 하락했습니다. 숫자는 올라갔지만 신뢰는 떨어졌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다. 두 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나타났다. 왼쪽은 본사 모델, 오른쪽은 현장 모델. 하나는 완벽한 곡선, 다른 하나는 불규칙했지만 현실적이었다. 이 두 모델 중 어떤 게 진짜 효율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질문은 무거웠다. 임원 중 한 명이 조용히 물었다. 결론은 없습니다. 다만 방향이 있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눌러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화면에는 단 한 문장이 있었다. 숫자는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 회의실의 공기가 멈췄다. 그 짧은 문장이 벽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사카이가 들어왔다. 그는 잠시 멈춰 화면을 바라봤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사카이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계속하세요. 도현은 마지막 말을 준비했다. 오늘 보여드린 건 완벽한 데이터가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 회사를 움직입니다. 그는 USB를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건 진실의 기록입니다. 검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손끝이 멈췄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다. 그 소리는 단 한 명의 시작이었지만 곧 모두에게 번졌다. 그 순간 도현은 미소 짓지 않았다. 그는 단지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
발표가 끝난 후 회사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복도에서는 속삭임이 이어졌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존중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오후 본사 임원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다. 결정은 예상보다 빨랐다. 한국 모델 채택, 일본식 구조 재검토. 그 문장이 메일로 도착하자 사무실 전체가 술렁였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다. 도현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모니터 속 그래프를 바라보며 조용히 데이터를 저장했다. 그의 화면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Final Report to H. Yun Park. 잠시 후 최 부장이 다가왔다. 축하하네. 축하할 일일까요? 진실이 인정받는 건 축하할 일이지.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누군가는 잃었죠. 최 부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패배는 배움의 다른 이름이야. 그 말이 끝나자 사카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결과 봤습니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카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당신의 방식이 옳았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다. 그는 돌아서며 덧붙였다. 나는 효율만 봤지 사람을 보지 못했군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도현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윤지가 다가와 물었다. 이제 끝났네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끝은 없어요. 다만 조금의 평화가 올 뿐이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오랜 시간 가려져 있던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졌다. 모니터 속 보고서가 자동 저장되며 화면에 문구가 떴다. 저장 완료. 그는 속으로 말했다. 진실은 승리하지 않는다. 그저 남을 뿐이다. 그날 회사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꼈다. 침묵이 존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사카이는 조용히 복귀했다. 아무도 그를 맞이하지 않았고 그 역시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사무실 한쪽 구석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화면 속 로그인 창이 천천히 켜졌고 그 안에 반사된 얼굴은 낯설 정도로 지쳐 있었다. 모니터 불빛이 그의 눈을 비췄다. 완벽을 상징하던 사람의 표정은 이제 조금 흐트러져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다. 그러나 손끝이 멈췄다. 그래프의 선이 더 이상 똑바로 보이지 않았다. 그때 문득 고개를 들자 반대편 자리에서 도현이 보였다. 여전히 조용하고 담담한 얼굴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사카이는 식당이 아닌 옥상으로 향했다. 서울의 바람이 차가웠다. 그는 손에 커피를 들고 도시를 내려다봤다. 거리의 사람들,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위치.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들렸다. 도현이었다. 그는 잠시 멈춰 섰다가 다가왔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있나요? 도현은 그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예전에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완벽하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망친다고. 사카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건 동양적인 위로군요. 맞아요. 하지만 때로는 그게 진실일 때도 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당신을 무시했죠. 네. 그런데 왜 화내지 않았습니까? 화는 짧지만 침묵은 오래 남습니다. 사카이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커피를 내려놓았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 말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그날 이후 사카이는 회의에서 말을 줄였다. 지시 대신 질문을 던졌고 결론 대신 제안을 남겼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느꼈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제 그는 조금 인간적으로 보인다. 그 말을 들은 도현은 조용히 웃었다. 진정한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본사에서는 최종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 이사회에서 결론이 내려졌다. 한국지사 보고서 정식 채택.
이메일 한 줄이 회사를 뒤흔들었다. 팀원들은 박수를 쳤고 몇몇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러나 도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단 한 문장만 읽었다. 진실은 효율보다 오래 간다. 최 부장이 다가왔다. 이제 진짜로 끝났네. 끝이라기보단 시작이죠. 그 말에 최 부장이 웃었다. 그래, 너다운 말이야. 잠시 후 사카이가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는 모두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번 결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어떤 이는 박수를 쳤다. 그는 도현을 향해 걸어왔다. 이 보고서 당신이 완성했죠. 모두의 결과입니다. 아니요. 당신의 신념이 만든 겁니다. 도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사카이는 손을 내밀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 손을 잡았다. 그 악수는 짧았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흩어졌다. 윤지가 다가와 말했다. 선배, 드디어 인정받았네요. 인정은 결과가 아니에요. 태도의 반응이죠. 그의 말에 윤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다.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모든 게 증명되었고 그 증명은 침묵으로 충분했다. 모니터 속 마지막 파일명이 눈에 들어왔다. Final Truth B1 존전. 그는 그것을 삭제하지 않았다. 진실은 기록될 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잊히지 않을 때 살아남는다. 회의가 끝난 저녁, 사무실의 불은 드문드문 꺼져 있었다. 복되는 종종 걸음소리와 프린터의 낮은 윙 소리만 남았다. 박도현은 빈 회의실 문을 밀고 들어가 조명을 반쯤만 켰다. 긴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컵 하나. 아직 미지근한 차의 향이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그는 의자에 천천히 앉아 오늘의 기록을 노트에 적었다. 문장들은 단정했고 지우개 자국은 없었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사카이가 서 있었다. 그는 잠시 입술을 적시고 한 발짝 들어왔다. 정중히 허리를 굽혔다. 감사드립니다. 그 말은 짧았으나 쉽게 끝나지 않았다. 공기 속에서 오래 머물렀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가 의자를 옆으로 밀자 바퀴가 부드럽게 굴렀다. 사카이는 테이블 끝에 서서 시선을 낮췄다. 나는 내 기준만 보았습니다. 완벽과 질서, 그리고 효율. 그러나 오늘 사람들이 숫자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변명은 없었다. 도현은 컵을 들어 그에게 건넸다. 따뜻한 차입니다. 사카이는 두 손으로 받았다. 잔의 온기가 손바닥에 스며드는 동안 그는 오래 숨을 고르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침묵이 내 자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말에 도현은 미소도 한숨도 보이지 않았다. 제가 한 일은 기록입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심의 불빛이 고요하게 번졌다. 회의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꾸준히 움직였다. 사카이는 의자에 앉지 않았다. 서서 감사 인사만을 남기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처음 당신의 보고서를 비웃었을 때 나는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 웃음이 얼마나 얕았는지 압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손끝의 긴장이 조금 풀렸다. 당신의 방식은 화려하지 않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현은 노트를 덮었다. 표지에 손바닥을 조용히 얹고 말했다. 사람을 지우는 효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사카이는 차잔을 테이블 모서리에 정확히 놓았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디더라도 제대로.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의 각도는 크지 않았으나 진심은 분명했다. 도현도 같은 각도로 허리를 굽혔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서 나란히 겹쳤다. 밖에서는 엘리베이터 도어가 닫히는 소리가 멀게 들렸다. 사카이는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가 멈추었다. 박 대리, 부르자
도현이 눈을 들었다. 당신이 나를 이긴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잃었던 겁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 회의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도현은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불빛 사이를 흐르는 바람이 커튼을 아주 조금 흔들었다. 그는 호흡을 낮게 가다듬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뇌었다. 존중은 설명이 아니라 태도다. 책상 위 램프를 끄려다 손을 멈추고 그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다. 각주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검증 가능성, 누구나.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노트를 가방에 넣고 불을 끄며 천천히 말했다. 감사의 무게가 가벼울 때 사람은 빨리 잊는다. 오늘은 무거웠다. 고요가 돌아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짧았고 이후 아무 소리도 필요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의 복도는 낯설 만큼 조용했다. 벽면의 유리 액자에는 새로 승인된 현장 중심 운영 가이드가 걸려 있었고 사람들은 출근길에 그것을 한 번씩 바라보고 지나갔다. 축하의 말은 적었지만 눈빛에는 안도와 존중이 섞여 있었다. 도현은 일찍 출근해 서버 백업 상태를 확인했다. 로그는 깨끗했고 권한 설정은 보수적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커서를 멈추고 잠시 화면의 잔광을 보았다. 시스템의 침묵은 신뢰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사카이였다. 그는 예전보다 느린 걸음으로 걸어왔다. 어깨는 곧았지만 표정에는 불필요한 긴장이 없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가 먼저 인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사카이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고 말했다. 이 복도, 오늘은 길지 않군요. 길이를 바꾸는 건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그는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그렇군요. 두 사람은 함께 장비실 앞을 지났다. 문틈으로 서버의 팬소리가 일정하게 흘러나왔다. 사카이는 잠깐 멈춰 귀를 기울였다. 이 소리가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어제까지는 두려웠는데 두려움은 불확실성의 그림자입니다. 오늘은 그림자가 줄었겠죠. 사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대리,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번 분기 프로세스 교육을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한국팀의 방식과 내가 알던 방식을 섞어보고 싶습니다. 도현은 잠시 생각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보고서는 숫자부터 쓰되 첫 페이지 아래에 반드시 사람을 넣읍시다. 한 줄의 현장 메모, 한 장의 작업 사진, 한 개의 목소리,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카이는 오래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동의합니다. 그들이 복도를 끝까지 걸었을 때 창가에서 윤지가 손을 흔들었다. 교육자료, 제가 정리해 둘게요. 고맙습니다. 도현이 답했다. 사카이는 그 모습을 보며 낮게 말했다. 당신 곁에는 사람들이 있군요. 사람은 옳은 방향에 모입니다. 오래 걸릴 뿐.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회색 구름 사이로 가늘게 스며들었다. 먼지 입자들이 빛을 따라 천천히 흘렀다. 복도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는 찰나 누군가 뒤에서 인사했다. 박 대리님, 보고서 잘 봤습니다. 익숙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어색함이 없었다. 작은 인정이 파도처럼 잔잔히 번졌다. 사카이는 한 걸음 물러났다. 나는 이 복도를 여러 번 걸었습니다. 오늘만큼 가볍게 걸은 적은 없습니다. 짐이 줄면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과거의 무게를 접어 미세한 사과로 만든 사람의 자세였다. 도현은 굳이 받아들이지도 밀어내지도 않았다. 복도는 두 사람을 지나 더 길게 이어졌다. 사람들의 낮은 웃음과 키보드 소리가 겹쳐 새로운 하루의 리듬을 만들었다. 그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문 손잡이를 잡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내부의 조용한 공기가 바깥의 빛과 섞였다. 책상 위에는 아직 서명하지 않은 승인서가 한 장 놓여 있었다. 그는 펜을 들어 날짜를 적고 서명을 남겼다.
잉크가 마르는 동안 창밖의 햇살이 조금 더 밝아졌다. 그는 속으로 짧게 말했다. 복도는 어디로든 이어진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첫 이메일을 열었다. 인사말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음이 오늘의 태도를 완벽히 설명하고 있었다. 새벽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빌딩 유리창에 비친 도심의 불빛은 아직 잠들지 않았고 사람들의 하루가 다시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도현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했다. 복도는 조용했고 커피 머신의 첫 소리가 유일한 인사처럼 들렸다. 컴퓨터를 켜자 어제 저장하지 않았던 파일이 복구 알림과 함께 떠올랐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클릭했다. Final Truth, 파일이 바이온 존 찬용.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했다. Ground Turn Zero Pi Project. 이제는 새 출발이지. 혼잣말이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그때 메신저 알림음이 울렸다. 윤지였다. 선배, 오늘 10시에 회의실 부에서 새 모델 브리핑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준비해둘게요. 그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회의 시작 전 그는 팀원들이 모여있는 걸 보았다. 모두가 예전보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사카이도 자리했다. 그는 이전보다 조용했고 말을 아꼈다. 오늘의 주제는 공유 가능한 효율입니다. 도현이 첫 문장을 꺼냈다. 효율은 더 이상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관계의 조화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말에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사카이가 손을 들었다. 이 프로젝트의 기반은 한국식 협업 모델입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일본식 구조와 절충했습니다. 속도보다 신뢰를 우선합니다. 사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선택이 결국 더 빠를 겁니다. 회의는 짧았지만 깊었다. 모두가 메모를 하며 집중했다. 끝나고 윤지가 다가왔다. 선배, 어제보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웃었다. 긴장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밖으로 나가니 햇살이 로비 유리를 통과해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이 그의 얼굴에 닿았다. 짧은 순간 그는 생각했다. 이제 두려움 대신 책임이 남았다. 그날 오후 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발신자는 본사. 박도현 씨, 새로운 협업 모델 관련 세미나를 도쿄 본사에서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답장을 썼다. 예,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현장 직원과 대화해야 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작은 알림음이 울렸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살이 가늘게 새우며들었다.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조용히 다가왔다. 며칠 후 도쿄 본사에서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다. 두꺼운 종이에 인쇄된 검은 글씨, 단정한 봉투,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문장. 당신의 관점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사카이가 다가와 물었다. 도쿄로 가십니까? 예.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도현은 놀라지 않았다. 물론입니다. 함께 배운다면 더 의미가 있겠죠. 비행기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 아래 구름이 솜처럼 흩어져 있었다. 사카이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늘 내가 가르치는 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배우는 기분입니다. 배움은 패배의 반대가 아닙니다. 이해의 시작이죠. 그 말에 사카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착한 도쿄의 거리에는 비 냄새가 남아 있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본사 임원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했다. 박 대리,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는 간단히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회의가 시작되자 프로젝터에 새 모델이 띄워졌다. 혼합형 협업 시스템, 한화. 한은 한국의 정서, 와는 일본의 조화. 그는 말했다. 두 단어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존중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사카이는 그 옆에서 자료를 넘겼다. 이 구조는 단순한 결합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한 결과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본사 이사가 다가와 말했다. 당신의 방식은 독특합니다. 효율보다 인간을 먼저 두는 접근, 신선합니다. 그는 웃었다. 효율은 결과지만 사람은 과정입니다.
이사는 손을 내밀었다. 협업을 제안합니다. 그 악수는 조용했지만 상징적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그쳤다. 도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연결이군요. 사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연결이 진짜 결과겠죠. 그들은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도시의 불빛 사이를 지나며 오래된 벽에 부딪혀 부드럽게 흩어졌다. 그의 마음에는 이상할 만큼의 평온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누군가의 비웃음이 나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 그것이 나를 완성시킨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도현은 창밖을 조용히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멀어졌다. 손에는 도쿄 본사에서 받은 명함 하나가 남아 있었다. 프로젝트 자문위원 박도현. 그는 짧게 웃었다. 타이틀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죠.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공항의 공기가 차가웠다. 그러나 그 차가움은 낯설지 않았다. 입국장을 나서는데 윤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선배, 기사 봤어요. 일본 본사랑 협업 계약 체결하셨다면서요? 조용히 하세요. 아직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의 표정에는 과시도, 겸손도 없었다. 단지 평온했다. 회사로 복귀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따뜻했다. 누군가는 미소로, 누군가는 고개 끄덕임으로 환영했다. 사카이는 이미 사무실에 와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엔 새로운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다. 돌아오셨군요. 네, 이번엔 함께 가야죠. 두 사람은 서로를 짧게 바라봤다. 그날 오후 작은 회의가 열렸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이름은 Horizon Link,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생각과 생각을 잇는 협업 시스템이었다. 도현이 발표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구조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다. 우리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말에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카이가 손을 들었다. 이번에는 내가 배우는 입장입니다. 그의 말에 조용한 웃음이 퍼졌다. 회의가 끝나고 도현은 노트를 닫았다. 그는 창밖에 저녁 하늘을 봤다. 구름 사이로 붉은 빛이 새우며 들고 있었다. 결국 가장 강한 건 부드러움이구나. 그의 생각이 고요하게 흘렀다.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전화가 울렸다. 박 대리님, 다음 주 국제 포럼 발표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천천히 걸었다. 그의 걸음은 무겁지 않았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복도의 불빛이 차례로 켜졌다. 그 불빛 속에서 그는 더 이상 비웃음 받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길 위를 걷고 있었다. 일주일 뒤 국제협업 포럼이 서울에서 열렸다. 국내외 대표들이 모였고 언론의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렸다. 무대 중앙에 박도현이 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짧게 인사했다. 저는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청중이 조용해졌다. 효율의 반대는 비효율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무관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의 말은 단단하고 느렸다. 화면에 새로운 협업 시스템의 도식이 나타났다. 신뢰, 공감, 지속, 혁신. 이 네 단어가 우리의 엔진입니다. 사람들의 손이 멈췄고 눈빛이 집중됐다. 그때 객석 맨 뒤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다. 사카이였다. 그의 박수는 조용했지만 리듬은 분명했다. 곧 그 박수는 회장을 가득 메웠다. 기자들이 셔터를 눌렀다. 도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사실만을 확인했습니다. 비웃음은 잠깐이지만 진심은 오래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고 마이크 너머로 퍼졌다. 행사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박 대리님, 오늘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그는 대답했다. 이해입니다. 설득보다 강한 건 이해니까요. 그 말에 기자들은 잠시 조용해졌다. 무대 뒤편으로 나오는 길, 윤지와 사카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었죠. 그는 하늘을 바라봤다. 유리 천장 너머로 빛이
비스듬히 쏟아졌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생각했다. 웃음은 가벼웠지만 결과는 무거웠다. 차분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날 회사 게시판에는 한 문장이 걸렸다. 조용한 신념이 회사를 바꿨다. 그 문장을 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정직하게 일하기 시작했다. 도현은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새로운 파일을 열며 제목을 입력했다. Silent Foundation, Fambi, Frambi, Barn, Jonong. 그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끝은 없었다. 단지 다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은 바뀌었고 회사의 공기도 달라졌다. 복도 끝까지 들리던 키보드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긴장이 없었다. 박도현은 새 프로젝트 Silent Foundation의 초기 보고서를 검토 중이었다. 데이터보다 눈에 들어온 것은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보고서의 첫 줄마다 작성자의 서명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보고 잠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남는군요. 문이 열리고 윤지가 들어왔다. 선배, 본사에서 감사 메일이 왔어요.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다. 감사합니다. 이번 모델은 인간 중심의 혁신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도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치보다 오래 남을 말이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런 말 없었잖아요. 사람이 변한 거죠. 윤지는 웃으며 말했다. 선배도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변한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찾았을 뿐이에요. 창밖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봄 햇살이 창문 유리에 부딪혀 잔잔히 번졌다. 그때 문이 또 열렸다. 사카이가 들어왔다. 그는 정중히 인사했다. 박 대리, 다음 달 일본 워크숍 일정이 잡혔습니다. 발표 주제는 협업의 윤리라고 합니다. 도현은 고개를 들었다. 윤리라. 이번엔 내가 발표자고 당신이 패널입니다. 그는 웃었다. 역전이군요. 사카이도 웃었다. 배움엔 순서가 없죠. 둘 사이의 공기가 편안했다. 회의가 끝난 뒤 두 사람은 회사 앞 벤치에 앉았다. 커피 한 잔씩 손에 쥐고 도심의 소음을 듣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내 방식이 틀렸다고 말했죠. 아니요. 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다르다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카이는 커피를 내려다봤다. 이제야 알겠어요. 조용함이 얼마나 강한지. 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소리는 사라지지만 울림은 남습니다. 그때 멀리서 새들이 날아올랐다. 그들의 그림자가 벽을 스쳤다. 사카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마 저게 우리가 만든 변화겠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 모든 건 지나가지만 남는 건 태도였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 한 장을 꺼내 짧게 적었다. 조용한 변화는 가장 오래 남는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방 안의 시계가 천천히 초를 새기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멀리서 회의실의 박수 소리, 팀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 소리는 이미 과거의 것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며칠 후 회사 메일함에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다. Silent Foundation이 아시아 협업 혁신상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도현은 단 한 줄의 답장을 보냈다. 모두의 결과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었다. 도심의 하늘은 맑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색하게 낯설었다. 이제 그는 프로젝트를 완성한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남긴 사람이었다. 윤지가 다가와 말했다. 선배, 축하해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끝인가요? 끝은 없어요. 다만 이름이 바뀔 뿐이에요. 다음 이름은 뭘로 하실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직 모르겠네요. 아마 누군가의 질문에서 시작되겠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도쿄 본사의 한 젊은 직원이었다. 박 선생님, 당신의 강의를 보고 팀원들과 논의 중입니다. 조용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는 짧게 답했다. 조용함은 말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의 이야기는 이미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복도로 나서자 새로운 인턴들이 서류를 들고 분주히 움직였다. 그중 한 명이 인사했다. 박 대리님, 제가 이번 팀에 새로 배정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그 말에 인턴이 고개를 숙였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다. 한때 나를 비웃던 그들이 이제 내 발자국을 따라 걷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만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조금 더 천천히 걸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세 팀의 환한 얼굴들이 보였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자, 다시 시작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다. 밖에서는 오후 햇살이 건물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시간은 흘렀지만 본질은 남았다. 진실은 항상 조용히 이긴다. 그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되뇌며 자리에 앉았다. 커서를 움직여 새 문서를 열었다. 제목 Next Chapter by 비완 선don전령.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첫 문장을 썼다. 이건 다시 시작의 기록이다.